13억의 대륙 중국이 일어서고 있다. (21세기) 초강대국을 향한 붉은 중국의 비상. 중국의 시대를 위하여 용의 나라 중국은 깃발을 높이 들었다. 개혁 개방 이후 세계를 놀라게 한 고도 성장의 나라.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화라산처럼 폭발하는 거대한 시장의 나라. 공산당 영도하의 사회주의 체제 속에 자본주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 하지만 그 번영의 뒤안 길에서 시름에 잠겨있는 절반의 인민.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채 중국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중화의 세기를 꿈꾸며 달리는 중국 공산당과 13억의 인민들. 그들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5월 KBS 취재팀은 21세기의 세계적 화두인 중국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장정의 길에 올랐다. 70년 전 마오쩌둥의 홍군이 걸어왔던 2만5 철의 길. 굶주림과 끝없는 전투 속에 대설산과 대초원을 건너 이면 장시성 루이진에서 산시성 예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걸었던 대장정의 그 길은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하는 길이었다. 신중국의 지도자들이 고난을 극복하며 걸어갔던 길이자 개혁 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이 함께 걸었던 길. 서방 세계의 붉은 중국의 실체를 최초로 소개했던 미국의 언론인 에드가 스노우와 개방된 중국의 모습을 알린 서방의 언론인 솔즈베리가 걸었던 바로 그 길이다. 그리고 70년, 그 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因为前面我们还说，有的说我们前面还有新的长征啊。我们新的长征当然不像过去的西塞草地，但是我们有新的西塞草地，还是要我们去政府场，要客户场。你听我们现在改革开放里面很多问题啊，这个问题需要我们去克服。没有这种精神客户场，我们还是不能取得改革开放成功。所以这个竞争真的需要快。 취재기간 서울달, 총 16개의 성을 거쳐 16,000km에 이르는 신중국 대장정의 길 속에서 우리는 역동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았다. 변화하는 사회, 13억 인민들의 희망과 절망의 목소리들을 혁명의 길 위에서 만난 개혁개방의 대장정. 그들의 새로운 대장정은 어떠한 중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개방의 도시 상하이. 그 한가운데 중국 5대 명문에 속하는 푸단대가 있다. 중국의 미래를 걸머쥐고 있는 도시 상하이의 젊은 인재들. 그들의 발길이 머무는 것은 캠퍼스의 벼룩시장이다. 싼 값에 내다 파는 전문 서적과 각종 수험서들, 그리고 외국 잡지까지.
갖춰진 물건도 찾는 물건도 다양하기만 한 책벼룩 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달라진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희망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人生里面最重要的快乐吧。快乐，怎么才能得到快乐呢？学有所成，事业有所成，然后家庭幸福，也就是快乐。 하지만 마오쩌둥의 대형 동상이 변화하는 교정을 굽어보고 있는 이곳 부단대는 엄연한 사회주의 중국의 또 다른 중심이다. 교정 한 귀퉁이. 교관의 구령에 맞춰 제식 훈련을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 군사 훈련 중인 1학년 학생들이다. 전용 강의실에선 군사 이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마오쩌둥의 군사론을 비롯해 사회주의 전쟁론을 강의하는 수업 시간. 首先要消灭它产生的这个，所以毛泽东同志他讲啊，只有经过战争去消灭战争，不要枪杆子，必须拿起枪杆子。那我们现在之所以要拿起枪杆子，就是为了将来不要枪杆子，啊，通过正义战争。 군사교육은 모든 학생이 1학년 기간 중 이수해야 하는 교양 필수 과목이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 군사교육엔 남녀가 따로 없다. 모든 학생들은 36시간의 군이론 교육과 더불어 제식훈련, 실탄 사격훈련이 포함된 15일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과거의 대장정에 숱한 여성 홍군들이 참여했듯이 여학생들은 군사훈련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向前看，报数1、2、3、4、5、6、7、8、9、10、11、12、13、14、16、17、18。这样可以吧？这样可以吧？好，我等。 지난 85년부터 중국 내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도입됐다는 군사훈련. 그것은 개혁개방 이후 젊은이들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 그 또 다른 모습이었다. 我觉得是一种集体归属观念，就是说更加强了，一种集体意识更加强烈。因为，上了大学之后嘛，毕竟不同于高中，特别实行了学分制之后，就是说每天上课是不同的教室、不同的老师、不同的同学，所以很难有一种集体的观念在里边。但是参加军训之后，大家融合在了一起，我觉得重新找到一种集体的归属感，一种特别强烈的集体荣誉感。我们军训的主要内容是按照那个。国务院军委和教育部的规定，就是学生当中进行军事教育，进行这个课堂教学。那么主要是课堂教学是分3节课堂教学，集中军训是集中了半个月时间进行军训的。主要进行对垒的训练，进行一些爱国主义教育，那么帮助学员提高这个国防意识、国家安全意识。 아시아 최고의 자본주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하이. 지난 90년 경제특구인 부등지구 개발이 시작된 이래 상하이는 숨가쁜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10년. 상하이 어디에서도 사회주의 중국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명동격인 상하이 최대의 쇼핑로 난징로. 이곳을 찾는 개혁개방 이후 세대들의 관심사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什么是最重要的？可能是将来的事业吧。将来的事业。对。哦，什么事业？可能就我而言是我的广告事业，因为我是学广告的。哦。是影楼。
就是说我一直从小，也不是说从小吧，反正就是说，我记忆当中我印象最深的就是我想有一家自己的影楼，然后自己做老板。我想做一个好的教练吧，就是怎么说呢，就是把我自己这种意图带给队员，让他们创造好的成绩。 2000년 9월에 개장한 상하이 제1의 고급 백화점은 세련된 사람들로 가득하다. 세계 값비싼 명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상하이 백화점 안에선 이미 사회주의는 사라졌고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법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또 다른 백화점 안에 고급 미용실. 한 번 머리를 손질하는데 최소 200위안에서 1000위안. 도시 노동자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지만 이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은 하루에 150명. 좀 더 멋있는 스타일과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상하이 여성들은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你说贵多少啊？有一点，蛮多的。贵了一些。多少？大概差不多2倍到3倍左右吧。 그렇게 비싸도 여기를 이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有这个价值吗？这个贵的当然有才会来吗？对啊。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상하이. 밤의 난징로는 더욱 화려하다. 마침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던 날, 한 대형 카페에선 월드컵 단체 관람을 광고하며 손님들을 끌고 있다. 맥주잔을 기울이며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킨 젊은이들은 미국, 유럽의 젊은이들 못지않게 자유스럽고 여유 있어 보인다. 세계인의 최대 스포츠 대전 중에 하나인 월드컵을 상하이의 젊은이들은 한껏 즐기고 있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중국. 그것은 새로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듯했다. 结果是不是很重要？主要是在过程之中要踢出中国队的一些气势，展示中国队的一个风采嘛。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상하이는 지금 광속으로 변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각족장으로 변모한 상하이. 과연 이것이 상하이의 모든 것일까? 이튿날 상하이 중심가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의 제1차 당대회 유적지. 제복의 학생들이 열흘 지어 관람 준비를 한다. 남경 정치학원 상해 분교의 대학 신입생들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난징로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함과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다.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은 바로 이곳에서 당의 탄생을 선포했었다. 학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진지하기만 하다. 52년 문을 연 뒤 해마다 50여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영광스러운 당의 역사를 배운다는 이곳.
이곳은 분명 자본주의 상하이 속에 있는 사회주의 중국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他前面小姐说到关于就是从无到有，从弱到强，一步步这么发展过来，我觉得是一件非常了不起的事情。因为他有句话是没有共产党就没有新中国，他带领我们祖国建国，然后一直到现在越来越强大，我觉得是个非常棒、非常好的一个领导组织。 지금은 세계적 금융지구로 변모한 상하이의 와이탄지구. 이곳은 중국 자본주의의 발상지이자 중국 사회주의의 발상지다.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상하이 항이 개방된 이후 상하이는 영국과 미국 등 구미 열강이 관리하는 공동 조계지였다. 그 덕에 상하이는 일찍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도시로 성장했지만 그것은 사회주의 운동가를 배출한 토양이기도 했다. 그들은 국민당과 제국주의에 맞서 공산당을 탄생시켰고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당시 공산당이 내세운 모토는 빈곤과 봉건제의 압박에 허덕이 든 수많은 중국 인민들에게 하나의 등불이었다. 70년 전 장정에 참가했던 노홍군 수리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我现在感觉最深的，没有共产党就没有我，共产党救了我，才有我今天的幸存。 8살의 어린 나이에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가 홍군에 입대했다. 我出来，主要的是卖给那地主家里做丫头，这逼得没办法，对吧？也是想要一点生命，想要有个活命，在地主家里嘛活不下去，头上嘛大都是一身的伤，那么你再不抛弃出来呢，好像，有救穷人的，你为什么不去投奔人家呢？ 그녀의 가슴 속에 당시의 공산당은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사회주의 중국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의 인사동과 마찬가지인 상하이의 고문화거리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기념품점이 있다. 문화 대혁명 당시의 물건들만 전문으로 파는 혁명 기념품점. 개혁개방 시대의 상하이에선 과거 공산주의의 역사와 상징들마저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还有我们呢，就是还有这种徽章啊，还有这种毛泽东那个选集啊，我们卖了很多，一天可以卖个100多本呢。 나란히 걸린 마오쩌둥과 짱제스의 사진이 중국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는 관광객들 중에는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대만의 관광객도 적지 않다. 마오쩌둥의 어록에 관심이 있다는 이 대만 젊은이에게 과거 양안 간의 역사와 서로 다른 체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我是觉得两岸都没有说，我觉得没有谁对或错，只是说这个人在这段时间存在的一个价值性这样子。对，我是这样想。 그렇다면 중국의 공산당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상하이 중심부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이차진, 우리나라 읍단위의 인민정부다.
취재진이 찾은 날 이곳에선 마침 당 대회가 열렸다. 과거 평범한 농촌 지역이었던 이곳은 푸등지구 개발의 영향으로 가구당 수입이 보통 도시를 능가하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오늘은 상하이 제8차 당 대표 대회의 내용을 전달한 원례 회의가 열리는 날. 회의의 내용은 중앙당의 개혁 개방 노선에 하부 당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점검하고 하다라는 것. 개혁 개방은 당원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随着这个整个国际的这个经济的全球化，包括这个科学技术的突飞猛进，如果作为一个国家还是闭关自守的话，必然会这个落后。实际上落后就要挨打。这个作为我们年轻人，我是个人理解这样，应该事实上资本主义好多这个有些好的管理模式、好的科学这个技术啊，包括 一些好的东西，我们应该值得借鉴。 최근 중국의 변화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는 바로 법원이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상하이 중국인민법원 전광판엔 새로운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재판의 내용과 절차는 크게 달라졌다. 사법제도 개혁은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혁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 인민들이 만족하는 법원을 모토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이 인민법원의 심판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취재진은 지금껏 공개된 적이 거의 없었던 인민법원의 법정 취재를 어렵사리 승낙받을 수 있었다.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 판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심리를 시작했다. 심리도 형식적이었고 방청객도 없었던 과거의 법원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내륙의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 상하이로 온 청년들이 비밀 도박장을 운영하다 사람을 납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사건 자체도 전해볼 수 없었던 것이지만 당당히 항변한 피고들의 모습도 전혀 없던 일이다. 我拿包拿就拿到我房间进了，就门开着我就看见里面沙发东北的坐在沙发上，我进都没进去。什么钱交给我的？这个我相信。 인민법원에서 만난 중국에선 보이지 않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상하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눈에 드러나는 화려한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에 이어 그 속에서 일어난 제도와 사고의 변화까지 거센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는 중국. 그러나 상하이에서 바라본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 아니었듯이 13억의 나라 중국 역시 하나의 중국이 아닐 것이다. 지난 6월 1일 상하이에서 두 얼굴의 중국을 확인한 취재진은 본격적인 대장정의 길에 올랐다. (1934년) 대장정의 출발지였던 루이진에서부터 중국 대륙을 한 바퀴 돌아 베이징까지 이어지게 될 중국 대장정의 길이다. 그 머나먼 혁명의 길,
개혁개방의 새로운 대장정을 펼치고 있다는 중국의 내륙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상하이에서 루이진으로 가는 도중에 맞는 항저우 인근의 농촌 마을.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곳엔 농사일이 한창이었다. 你种多少地呀？3米多。3亩地。3米多。3米多。3米多。스무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你种那么多的地，能吃饭吗？那个够吃吗？多了。多了。많답니다. 쌀이 많이 남는답니다. 먹고도 남는답니다. 팔 먹고 하면 된답니다. 그럼 뭐 또 다른 일도 하시는지? 你还有别的工作吗？别的我家里面搞。家里边人。搞。做袜子啊，做袜子，烤地，就边烤地，搞袜子啊，做袜子。 독특한 것은 화려하게 지어진 신축 건물들이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인구 700명에 불과한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건물들이다. 게다가 현재 신축 중인 비슷한 규모의 건물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골조를 다 세운 채 마감 공사에 들어간 3층짜리 건물 한 곳. 방이 9개나 되는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하느라 여러 명의 인부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공사 현장엔 30을 간 넘긴 젊은 건축자가 공사를 감독하고 있다. 你们家里有几口人？3口。3口人啊，一个儿，你，我还有我爸爸、我妈妈。 就你们3口是吗？ 세 식구입니다. 3 식구, 3명이? 네, 3명입니다. 엄마, 아버지, 아들. 근데 3명이 사는 집인데 왜 이렇게 크게 줘요? 你们就只有3个人，怎么盖这么大的房子呢？那边太挤了嘛，还要以后这里要办一点工厂。工厂。 마을 곳곳엔 소규모 가공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인 지난 86년 이곳에서 처음으로 지어졌다는 양말 생산 공장 한 곳. 입구에 부자대 세요라는 글귀를 써붙인 공장 안엔 17대의 직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양말을 짜내고 있었다. 현재 종업원 10명에 연수입이 10만 위안. 원래 농사꾼이었던 이 공장의 사장은 도시의 공사장에서 일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양말 공장을 차렸다고 한다. 단 한 대의 직조기로 시작한 양말 공장은 순식간에 번창했다.比较穷的，比较穷。这个出去到杭州啊，到外面去打工也挣不了多少钱。那就为了看人家那个做袜子能够赚到点钱，那我也开始做袜子了。 직공들은 대부분 이웃성의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어린 소녀들이다. 이런 소규모 공장들은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는 중요한 일자리다. 你是从哪来的呀？老家安徽啊。什么时候上这儿来的？1年前。那怎么知道上这儿来的？没事，没关系，你说吧。别人介绍。那咱那个工资是怎么给你付给你啊？那一天那个你做几双袜子？600双。100双。600双。600双的话，一双袜子多少钱？不知道。那你每个月收入多少钱啊？
공장을 시작한 지 4년 뒤인 90년. 집 좋은데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구호시엔 씨는 사무실을 겸한 30만 위안짜리 4층집을 지을 수 있었다. 大客厅，我们办公们在那一间，这个电视是去年子买的，前年子买的，破掉了，以前买过破的。这一间嘛是办公，就是那个挖脏了哦，进来了人要收脏了，搞什么的都是在这一间。 현재 마을 주민의 80%가 양말 가공 공장을 경영하는 차오콩 마을은 1인당 연 평균 수입이 8천 위안에 달하는 부촌으로 성장했다. 之前就是改革开放前哦，就是我们刚来到这里的时候嘛，那里只有10分地哦，10分地就是那就是主要是经济上钱没有得用了，没有钱。 那我们出外去打工了，2个月只挣了20块钱，那个丈夫也只能赚到40块钱，没有钱用，那就是什么都不好了。这现在嘛，就是改革开放以后呢，我们自己开始搞那个支持了什么想办法哦，搞那个支持，搞那个这瓦个支持，那搞来了以后嘛，就是自己通过努力嘛。 那就是那个经济也很好的。 차오콩천 인근의 이웃이 농촌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활기로 차 있다. 시내 곳곳에 짐을 가득 싣고 가는 인부들이 눈에 띄는 이곳. 이웃시는 중국 최대 소상품 집산지다. 이웃시가 도매시장으로 형성된 것은 20년 전의 일이다. 매장 수만 총 2만 7천여 개에 이른다는 이웃시는 의류, 액세서리, 방직품 등 모두 28종 8만여 가지에 달하는 소상품들이 판매된다. 지난해 거래액만 21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중국 최대 규모의 도매 시장이다. 그중에 40%가 전 세계로 수출돼 세계 169개국의 4천여 명의 상인들이 이 이유를 찾는다. 최대 장점은 물론 싼 가격이다. 就是人家还没有就是小商批发市场的时候，我们就已经形成了批发市场。所以到现在为止呢，我们的市场都是一级批发市场。一级。对。还有第二点呢，就是说我们的市场是品种最齐全。品种最齐全。就是说人家到别的市场去，可能跑2个3个市场。 才能够找到这么多的商品。到我们义乌这一个市场，它就能够配齐了。还有第3点呢，就是说我们这里的商品，主要就是说1/3是我们义乌自己生产的。所以它呢有自己的价格优势。 시장이 발달하면서 아울러 발달한 것은 바로 유통. 이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곧바로 전국 200여 개 도시로 운송을 해준다. 차오콩천에서 만들어진 양말들 역시 이 이웃 도매 시장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는 것이다. 그 물품들을 운송하기 위해 이후에는 운송회사만 160여 개가 성업 중이다. 我们是到紫川、山东紫川、烟台2个地方的，我们最少一天要发30来吨货。30来吨货，是吧？像跟你这样一样的店，你这儿有多少呢？像我们一样的嘛，差不多的，我们是算中间的那个中等规模。中等规模的规模大的也有，还要比我们大的也多。 주차장에 가득한 대형 트럭들은
거대한 중국의 내수 시장을 달리는 물류 운송기지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이처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江苏无锡的，到江苏无锡是吧？这是帮着做托运的。你一个月能跑几趟？一个月嘛，跑个8、9趟差不多。跑8、9趟差不多是吧？拉到兰州。拉到兰州的。像你从这儿到兰州要多长时间呢？4天吧。4天时间。路上辛不辛苦？啊，当然辛苦了。啊，像你是长期跑这个吗？对对对。一个月能跑几次？2趟3趟吧。2到3趟，跑一次要4天时间，是吧？像主要拿的是什么东西呢？拿的小百货啊。小百货。 이웃시와 차콩촌의 변화는 개혁개방 이후 일어난 중국 변모의 한 모습일 뿐이다. 다시 루이진으로 향하는 길. 취재진은 장시성의 성도인 난창에 도착했다. 시내 중앙에 혁명기념지가 세워져 있는 이곳은 1927년 8월 1일 중국 공산당 최초의 무장투쟁이었던 난창봉기가 일어났던 고장이다. 비록 봉기는 실패했지만 이 봉기를 통해 공산당은 최초의 인민군대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난창봉기의 주역이었던 저우언라이는 공산당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난창은 또 다른 역사가 살아있는 고장이다. 난창 시내를 가로지르는 8일대교 위엔 검고 흰 거대한 2개의 고양이상이 세워져 있다. 이른바 흥묘백묘상.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내세운 흥묘백묘론을 기념하는 것이다. 我们国家要搞是个现代化，发展就是硬道理。谁提出来的呀？我们邓主席讲的啊，我们这个邓小平，那个邓小平邓小平那个第2代接班人讲的话。 1969년부터 3년간 덩샤오핑은 이곳 난창에서 지냈다. 경제 발전을 위하여 물질적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엘리트를 양성하자는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마오쩌둥과 갈등을 빚었고 문화 대혁명이 한창이던 1966년 그는 반모 주자파의 수계로 몰려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당시 66살의 덩샤오핑은 가족과 함께 이곳에 머물며 일개 공장 직공으로 생활을 했다. 중국의 대혼란기, 문화 대혁명이 그에게 던져준 시련의 하나였다. 1966년 시작된 문화 대혁명은 이후 10년간 중국 사회를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마오쩌둥의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주자파란 이름으로 숙청하고 젊은 공산당원인 홍위병들을 앞장세워 대대적인 사상운동을 벌였던 문화 대혁명. 그 혼돈의 시기에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덩샤오핑은 난창의 한 트랙터 공장에서 일을 했다. 지금은 덩샤오핑을 기념하는 기념관으로 남아있는 공장 안. 이곳엔 당시 덩샤오핑이 사용했던 공구들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당시 덩샤오핑을 감독하던 토단진 씨는 노동자 덩샤오핑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他一进门的时候呢，那是走这个小门进来。一进门的时候呢，就是同志们好。走的时候呢，一出去呢，那个休息完了，马上要走了，那就明天见。
所以这一点呢，他天天这样做，所以大家的对他印象也确实是很不错。另外呢，就是在劳动过程当中啊，有一些事情，这个本来是应该要我们来帮他一下的，他都是不要我们帮，他自己干自己。 프랑스 유학 중 파리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던 덩샤오핑은 이 트랙터 공장에서 자신의 개혁 사상을 한층 심화시켰음에 분명하다. 여러 차례 실각과 복권을 거듭한 끝에 완전히 중앙당에 복귀한 직후 그는 본격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한다. 小平同志 大胆地搞这个改革开放啊，为这里的3年呢是分不开的。他的这里劳动啊，实际上也是积极人了。要是走群众路线，他这里是积极人了。在这个积极人他掌握的情况，跟群众接触、生活上的了解，也是算是几十级了。所以我就认为啊，他这个 中国到底应该走什么道路？怎么走？这里这3年呢，他脑子里面真是温暖了这个东西。 그로부터 20년.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개혁 개방의 성과물은 난창의 한 비행기 공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 건국 초기인 50년대 초 설립된 홍도우 항공공업 유한책임공사. 지금은 중국 유수의 민용 비행기 생산업체인 이곳은 원래 군용 비행기를 생산하던 군수공장이었다. 하지만 80년대 들어 이곳은 민수품 생산공장으로 변모했다. 지금도 역시 비행기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민수용이다. 외국 기업과 합작해 세계 각지로 비행기를 수출한다. 군용 비행기를 생산하던 기술과 설비를 이용해 시장으로 진출한 것이다. 이제는 주식시장에 상장도 할 정도로 회사의 규모는 놀랍게 성장했다. 对吧？我们自身呢，作为一个企业来说，我们这个有比较多的技术和设备力量，对吧？ 光做军品，这个我们也存在一个吃不饱的问题，对吧？所以我们这个也需要把这部分这个生产能力这个转移出去，走向市场，对吧？ 50년대부터 소량으로 생산해온 오토바이도 지금은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됐다. 군수품 공장이 시장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 관리와 제품 판매 등 생소하기 그지없는 시장 경제의 법칙을 배워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다. 냉전 체제의 종식이란 환경 변화에 맞춰 실시된 당의 새로운 정책. 그에 발맞춘 인민들의 생존을 위한 변화의 상징을 우리는 이 공장에서 볼 수 있었다. 这个我们这个企业呢是成立在这个我们新中国建国的初期，当时的这环境呢是处于这个冷战这个时期，就是国际大环境的这个要求我们这个必须以军工生产的这个为主，对吧？但是呢，改革开放这个以后啊，尤其是80年代以后啊，国际环境呢发生了很大的变化。 这个冷战结束了，对吧？大规模的世界性的这个冲突呢，这个短时间内啊，也这个也不会发生。 상하이를 출발한 지 나흘째 드넓은 벌판이 이어진다. 드디어 장정의 출발지인 루이진으로 접어든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 농촌 지역인 장시성의 루이진. 장정이 시작될 무렵 이곳은 중국 공산당의 붉은 수도였다. 1931년 전 중국 소비에트 대회가 열렸던 이곳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설립을 선포하고 루이진을 수도로 정했다. 3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건물에서 마오쩌둥은 농민을 혁명의 주축으로 삼는 자신의 이론을 최초로 인정받는다. 就是从这个瑞金啊成立了临时中央政府，他当选为主席，就这样叫开来的这主席。 마르크스나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 이론이 아닌 중국식 사회주의 혁명.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이곳 루이진에서 처음으로 뿌리내린 것이다. 장정이 시작되기 전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농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농촌인 후난성에서 태어나 대학 시절 농촌 지역을 도보로 여행하며 깨달은 중국 농촌의 현실은 마오쩌둥에게 농민의 힘과 요구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 지역에서 공산당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정부였다. 그러나 1930년 말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이른바 초공전을 개시한다. 네 차례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지만 국민당의 막강한 화력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홍군은 1934년 10월 전략적 퇴각을 준비한다.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루이진엔 당시 장정에 참가했던 노홍군이 아직도 생존해 있었다. 장정 직전인 1932년 홍군에 입대했던 휘하자오. 그런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장정의 와중에 살아남았던 많지않은 홍군 중에 한 명이었다. 下来的一般的当腾讯员呐，这个消息不知道。我们那个从军的时候啊，没什么进修，没什么休息时间，除了行军打仗，没休息时间。这个打仗能打了多少次容量呢？从我脑子里头还没法子计算。 要过去还没有计算的东西。 1934년 10월 8만 6천여 명의 홍군은 국민당의 감시망을 피해 비밀리에 루이진을 출발했다. 그리고 1년간 계속된 대장정의 길. 취재진은 그 길을 따라 중국 대륙 13억 인민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혁명의 모태였던 중국 농촌. 하지만 루이진을 출발해 만난 중국의 농촌은 가난했다. 하굣길. 대부분이 맨발인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 없이 맑고 순박하다. 그것이 루이진 인근 예핑현 허산촌의 첫인상이었다. 마을의 빨래터에서 만난 선슈잉 씨. 그녀의 집은 거의 허물어질 듯한 낡은 벽돌집이다. 개혁 개방의 바람은 물론 문명의 혜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녀의 생활. 그녀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왔다. 낡은 가재도구로 겨우 구색을 갖춘 집안. 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 몸으로 두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 他说我们全部的衣服全部扔掉。 정부의 지원마저 변변치 않아 세 가족의 생활은 먹을 것을 걱정할 정도로 힘겹다고 했다. 이층의 허름한 창고 안. 放那个稻子的，妈妈。这里有什么呀？用锁头给锁了。稻子这里嘛，其他的没有，就这里有一点稻子这里。完全打开。怕人家拿走这个，就是所以用那个手上去。可是这里面也没有什么，就是放稻子没有。以前就是，以前我老公还在的时候，就是都是放在这里。现在我没办法放在那里，就放在拱顶上。 논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그녀의 시아버지다. 올해 83세. 하지만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는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생활을 해결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정부의 지원이라곤 한 사람당 쌀 20근과 명절 때 나오는 국수 4근이 전부다. 역시 남편을 잃고 한 집에서 사는 동서와 함께하는 초라한 식사 준비. 그녀의 얼굴엔 피로만 가득하다. 농사만 지어서는 세 끼 식사를 해결하기도 힘든 생활. 역시 막막하기만 한 도시로 나가지 않은 한 그들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改革开放给你们没带来什么好处？没有，没有，一点都没有。 反正我们一个人要维持3个人的吃住着很困难，你需要多好的生活就没有，好像是以前贫苦的没有开放的时候。像我儿子读书，那个初二那个还要那个学费还要差20块钱的学费，没有还给老师，老师把我那个孩子赶出去，他在里面有钱的不要来上学。是我们那小孩都是小学的地方也是，我今年没有钱，没有我妈妈那边她说也没有钱，我妈妈那边也很困难，还不也没有那么多钱。她不会，我只是想没有钱，我就是想她读到今年上半年、下半年，我想不想让她都没有钱，我想带她去打工，没办法。 도시와 4배 이상의 소득 격차가 난다는 중국 농촌의 현실. 가족이 한데 모였지만 선슈인 가족의 식사 시간은 쓸쓸하기만 하다. 이 막막한 현실은 오늘날 중국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의 하나다.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농촌은 아직도 개혁의 혜택에선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낡은 사당을 찾아 복을 비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사람들. 기댈 곳 없는 중국 농민들의 절망은 가끔씩 들려오는 농촌의 소요 소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이들이 돌아오자 적막했던 집안엔 그나마 활기가 돈다. 가난한 농촌의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올해 14살과 11살인 두 아들.
아이들을 바라보며 선슈잉의 얼굴에는 비로소 웃음기가 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었다. 那快可怎么说啊？不知道说什么。因为今年13岁，在外面打工，跟人家那个抱孩子。那个男的就要多收，那个女人就不要多收。我也不知道怎么说，他还骂我。那如果他读了考上那个大学，反正那个拼死拼命也要跟他多赚一点钱。 还是讨饭吃，还是打工，也要多给他赚点钱，给他读书。 떠나는 취재진을 소박한 웃음으로 배웅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서 중국 농촌이 헤쳐나가야 할 멀고 고단한 길이 보이는 듯하다. 과연 오늘 중국 농촌의 참모습은 무엇이더라? 우린 그것을 찾아 8억인의 농촌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다.